자,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오늘은 세 분 모시고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두 분 사무총장님 역시 나오셨습니다. 여수 순천 YMCA 이상훈 김석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예,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네,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모시기가 힘듭니다 정말. 네. 저희 셋만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앞으로도.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지난주에 단합대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걸 또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해주시리라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이번 주 사안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스피커뿐만 아니라 한 분을 더 모셨는데 구면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라디오 전망대 YMCA 토론과는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낯익은 얼굴이 좀 된 것 같은데 여수시 의원이시죠. 여수시 의회 문갑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갑태 의원입니다. 예, 어떠십니까? 이 스튜디오가 이제 좀 낯설지가 않으시죠? 저희는 정치인이라 이 방송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껄쩍지근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문갑태 의원 또 모신 이유가 여수시의회 산단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뭐 지난주부터 정말 떠들썩한 이슈였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이슈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슈로 다루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전국 이슈로도 다 다뤄지기도 했었고요. 뭐 주요 신문 일면에도 다 났었던 사안인데 바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오염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 판을 너무 키워놓고 뭐 돈도 받아가기도 하면서 지역민들은 정말 이게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왔는데 오늘 이 이야기 가지고 좀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30분 동안 다루기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고 좀 분노를 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특위 부위원장이시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이제 빠삭하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문갑태 의원의 그 청한 목소리로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기 환경 보전법에 그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 오염 물질들을 조사를 해서 그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대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1종부터 5종까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1종과 2종은 그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 4종, 5종의 대기 관리는 여수시에서 하는데 1종, 2종의 국가산단에 있는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거기는 TMS라고 굴뚝에다가 그 대기 그 물질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27개 정도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상시적으로 저희들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알아서 좀 해주라라고 해가지고 사업자가 자가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다른 업체한테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그 수치를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보고하고 돼 있는데 이 자가 측정했던 것을 조작을 했던 겁니다. 특히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이번에 국가산단 업체 243개 정도의 업체가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 건수가 무려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특정 그 문제 중에 미세먼지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걸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염화 비닐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의하면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 염화 비닐은 1급 발암물질에서 가장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세먼지 엄청 심각한데 그것을 만드는 질소산화물의 원인은 그 하나케미칼에서 또 그것을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됐는데 이들 회사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회사가 지금 조사 대상에 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더 많은 회사들이 검찰 기소도 될 것이고 또 수치 조작했던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법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조작한 거죠. 조작한 거라고 조작한 봅니다. 거고. 이거는 예.
그 진짜 이건 이중성을 용납할 수 보이는 없는 거죠. 일이 지금 네.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울분에 차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기 이 업체를 하나하나씩 공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업체들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LG화학 여수 화치공장, 하나케미칼 여수 123 공장, SNNC,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 아이스콘, 그리고 이것을 측정이 등 4개 측정 대행 업체들도 다 알려줘야 돼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조사적으로 조사를 5년 동안 하면서 조작했던 당사자들이고 이걸 숨겨왔던 당사자들인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요. 뭐 이게 물론 후속 보도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뭐 LG화학 해당 공장은 폐쇄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놓았었고, 그리고 뭐 한화에서는 뭐 유감이긴 하나 뭐 직접적으로 공모하는 건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었고, 각각 다 대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 대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직접적으로 여수에서 아무래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상훈 총장님 먼저 좀 입장이랄까 뭐 분노의 감정이랄까 좀 있으시면은 주시죠. 산단 지난번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또 산단과 지역사회 공생할 수 있나 뭐 그런 예. 주제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도 뭐 그런저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수 국가 산단이 작년으로 해서 50년이 되었어요. 이 5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켜켜이 쌓여온 여러 가지 그 아픔, 분노, 또 여러 가지 허탈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수치 조작 사건의 하나에 좀 응집돼서 이게 나타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씁쓸하고 정말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아마 모든 시민들 또 지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다. 이건 이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구조적 문제를 지금까지는 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과한다, 뭐 적절한 처벌 받겠다, 또 행정기관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뭐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똑같은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것도 땜질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며칠간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혼자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우선 또 두 분 이야기 듣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와 원인과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해법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수 지역에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조작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 광양만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명확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역 권력과 대기업이 결탁해온 증거이고 터질 게 터진 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광양만권의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지역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직접 굴뚝이 있는 곳에서 광양만권 대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저감 조치를 통해서 광양만권 주민들의 어떤 건강권과 환경권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여낼 수 있는 그 대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대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방 권력과, 그러니까 지방 행정과 대기업이, 그리고 또는 이걸 조사해야 되는 업체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연관된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예. 뭐 이상훈 총장님이랑 김석 총장님 이야기를 차례로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대기업과 지자체의 공조는 가능한가?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짚기로는 산단 관련 내용을 짚을 때요. 산단 공장 협의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역할을 좀 충분히 기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터져 나가고, 심지어는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의 이런 사건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나올지는 또 감히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의아한 건 물론 뭐 세력들 간의 결탁 문제다라고 또 김석 총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변에 산단 다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기자, PD의 아는 산단 직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같은 또
직장으로 묶여서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인식적으로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조작이 가능했는가 내부 직원들도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한 뭐 조사가 된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여수시 의회도 산단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들을 갔습니다. 예. 그래갖고 현황 파악도 하고 그 사고 났던 공장들을 중심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수치도 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이 왜 사고가 났는지 재발 방지 대책도 보고 그랬는데 설마 이 수치를 과연 조작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줬을까? 그리고 관계 당국에 보여줬을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미세먼지도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염화비닐도 발암 물질이고 지금 이번에 그 발표됐던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저농도에서도 노출을 되더라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못하다 보면 수치가 오버되면 또 그게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노동자분들이 당연히 받겠죠. 근데 노동자도 시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시민을 상대로 기업들이 사기를 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정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대책을 세우고 어떤 규명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좀 전에 우리 이하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산다는 엄청난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30여 개 대기업만 하더라도 또 협력업체까지 하면 이렇게 많은 그 업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배관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설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전체적인 배관이 어떻게 그 설치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디서 가스가 샜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디서부터 샌 것인지 그 원인을 잡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표출된 지점을 어느 기업이 관리하고 있나 소유하고 있나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의 책임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국가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 이거는 국가 산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5조 2천억 원을 국세로 걷어가요. 국가가. 그러면서 지방세 1,450억 받는 여수시는 거기에 대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무 권한도 없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감독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에 있어요. 시는 사고가 터지면은 그 주변에 가가지고 그냥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난번 산불이 크게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산불이 지금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우리 국가 내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또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산불을 끕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국세 5조 2천억을 걷어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국가 산단을 국가가 언제까지 저렇게 나몰라라고 놔둘 것인지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모든 폐해는 지역에 오롯이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아마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일부러 저렇게 사고를 내거나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조작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조작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우리 지역의 분노가 저는 국가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가산단 법을 개정을 하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지난 20, 3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굉장히 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국가산단 관리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단물은 뽑아가고 그 나머지 어떤 오염이라든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 피해, 또 가장 중요한 지역 이미지 훼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지역이 그대로 받아안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국가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손대야 될 게 환경관리감독권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관리감독권을 노무현 정부 때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 이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1, 2종은 도에, 3종에서 5종은 시에 이렇게 이양을 했는데 사실 환경 문제 이번처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 2종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그 1, 2종을 도에 맡겨놨어요. 차라리 저는 환경부나 여수시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상이나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러나 전남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점은 없이 단점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걸 기초지자체 관리감독권을 줘놓으면 어떤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항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그렇게 유착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기업도 긴장하고 또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환경관리감독권에 대해서 차제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마는 차제에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말씀드린 김에 이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2003년인가요? 그 호성 케미칼 그 폭발 사고라든지 네. 또 호남석유 폭발 사고라든지 이를 폭발이 막 그 도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저희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종합 모니터 센터를 산단 내에 만들어 달라. 그게 뭐냐면 이 행정과 기업, 전문가 그리고 NGO가 또 마을 인근 주변 마을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상설 센터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자. 네. 상시적으로 모니터하자. 그렇게 되면 사고 예방도 줄 뿐더러 사고가 설사 터졌다 하더라도 가장 그 현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 센터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규명해낼 수 있다. 그러자고 우리가 수차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전문성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국가 책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환경부를 국가 산단 내에다 두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 기준과 그리고 자재, 모니터 자재, 그 다음에 시설, 재원 이런 것들을 산단 안에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환경부가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 또는 대책들은 이렇게 다 외면하고 그저 말로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산단 문제는 이제 시설 노후화가 더 심화될 텐데 이런 문제가 더 커지면 커졌지 결코 그런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겠습니다.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발 방지 대책은 이후에도 쭉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었는데 일단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네. 일단 뭐 김석 총장께도 이 사건에 대한 뭐 본질 네. 혹은 뭐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쨌든 고인물은 썩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수시 행정 담당자들이 취하고 있는 그 애매한 태도들 그리고 대단히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태도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좀 하나를 더 보태면, 그러니까 이 대기 오염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표, 이 지표 수치는 절대 조작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제센터가 있는 것처럼 여수 산단뿐만 아니라 광양 산단에는 모든 굴뚝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것이 조작되지 않게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보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 이번에 벌어졌던 이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에 대한 아주 엄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법률적으로 이걸 엄벌을 처할 수 있는 조건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겠느냐 이게 좀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수 산단 문제가 뿐만 아니라 보면 뭐 그 광양에 있는 공장들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광양이 또 대표적인 또 광양 제철도 있고 이러잖아요. 전반적으로 광양만권에 대한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거거든요.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학계에서 광양만권 내에 특별 뭔가 이게 영상과 환경관리청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좀 광양만권에서 함께 거버넌스가 있는 그래서 광양 산단을 정말
생태적으로 이 오염에 대한 문제를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춰달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은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나중에 살펴봤더니 결국은 지역 권력과 걸탁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늦었지만 방금 이상훈 총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진짜 이 안에서는 사건을 수사해서 뭔가 엄벌을 처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좀 특별 관리가 좀 필요한 거버넌스 조직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엄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게 뭐 이제 김석 총장께서도 지자체의 그 안일한 반응이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네,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자체에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관련된 담당 부서에게 확인을 좀 해보니까 황당하다 이런 대응을 먼저 저희한테 내놓더라고요. 여기 지금 생활민원에 취해서 네. 생활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생활민원에 취해서 조금 이렇게 그 제때제때 나가지 못한 부분이 1년에 이제 한 번 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 연말에 나가던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22일부터 가서 이거 여기를 중점적으로 좀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네. 대기오염도 측정도 의뢰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중점적이라면 그동안에 해왔던 그 관리 감독 방법과는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담당자 마인드가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 기존에는 만약에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믿으면서 보는 거하고 여기는 정말 이게 그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이라도 틀린 거 있으면 찾아내겠다는 그 마인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는 이제 문갑태 의원께서도 아까 처음에 설마 이 수치를 조작하겠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설마 했겠어라는 이 반응과 지자체의 황당하다라는 이 반응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으나 저희가 뭐 관련 보도가 터졌을 때도 뭐 여러 시의원한테도 이제 문의를 해보고 하면은 사실 관리가 뭐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산단 특위라고는 하지만 그냥 가서 차 마시고 오는 정도밖에 없고 브리핑 듣는 정도밖에 없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뭐 관리 감독권이 지자체에 주어지면 바뀔 여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바뀔 소지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리고 거기를 정말로 수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이 과연 갖춰져 있는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그러면 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전라남도가 계속 관리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정부가 예산과 재원과 인력을 지자체에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이양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문제는 또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으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는 과태료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1, 3차는 경고하고 4차는 조업정지 20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쯤에 저 업체가 자가 측정을 또 하는데 그 측정 대형 업체에다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업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가 측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체가 측정을 받아야 되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업체는 어쩔 수 없게 그 돈도 받고 또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업체를 이제 영업정지를 시키고 등록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조상 이 업체들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또 다시 등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측정 업체를 정부가 하든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훈 총장님 말씀하셨던 같이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모니터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그 문갑태 의원께서 한 말씀에 좀 제안을 좀 드리면 어쨌든 이 3종, 4종, 5종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시 행정과 무관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수시 의회에서
특별조사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휘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검토는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행정에다 맡겨놓은 문제는 담당자 이야기 보면 담당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수시 의회와 그래도 여수 산단에 가장 많이 맡겨져 있으니까 조사권 발동해가지고 이 차제에 지금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된 대행업체가 몇 군데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굴뚝이 몇 군데이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의회 활동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조사 이후에 솜방망이 쳐버릴 수밖에 없는 현재 법적 구조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은 문갑태 의원님 혼자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좀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네. 이 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 산단 특위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 은폐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원인 이런 것들을 규명해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산단이 특위가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바로 집행부를 불러서 이 관련해 아까 우리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일단 수행해 달라는 요구를 일단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특위는 이 여기를 시민들이 알 권리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산단 특위의 현재 권한이나 역할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제 산단 특위의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역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방안 이 두 가지를 지금 해서 이제 그 산단을 그 사고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종합 보고서를 이제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좀 시켜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무려 1만 3천 건이 벌어졌던 이 무법천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제 의회에서 그런 여건도 있지만 저는 의회 차원에서 고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회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국민과 함께 그 감사 청구도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 태세를 의회가 취해줘야 행정도 바뀔 거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현장 방문해서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공장장 만나서 멱살도 잡고 가령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어떤 분노의 시민들의 분노를 대신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의회가 좋네요. 예. 네. 저희가 아주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저희가 특위 1차 회의 때 그랬습니다. 공장을 멱살 가가지고 현장을 보자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공장을 갈 때가 아니다. 회사 사장을 본사 사장을 지금 내려와라.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이 대책을 마련해라. 그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 의회도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 할 예정이고요. 들어눕고 막 아예 머리도 깎고 막 다 하셔야 돼요. 네. 의회가 잡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잘 멱살 잡기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우리 여수 산단은 환경관리 감독권이 없는 여수시의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저는 아마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방금 김석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처럼 예년과 다른 그런 좀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편으로 그 타겟을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물어낼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부도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청원이라든지 하여튼 그래서 국가산단의 어떤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좀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 시민단체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권한을 가진 의회가 또 특위도 있고 하니 이렇게 나섰을 때 이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어쨌든 국정 지표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방의 아픈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가서 설명하고 또 압박한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같이 의회 활동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그렇게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갑태 의원께서도 뭐 많이 적으셨기 때문에 좀 잘 반영해 드리라 이제 믿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뭐 많은
오늘 뭐 이렇게 문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총장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게 판이 깔려 있어야 내가 뭐 거기에 같이 숟가락을 얹든 아니면 이렇게 목소리를 하나 더 내든 하게 될 텐데 내가 스스로 지금 아무것도 뭘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 분노는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예년과는 좀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민들 울분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모색하고 있는데 각 정당들도 좀 많이 논평도 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범시민 대책위를 조직하고 당 내에다가 좀 특위를 또 구성을 이번에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정당은 또 제안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모든 이제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주체는 우리 시민이고 또 그거를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때는 우리 여수시입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할 거고 우리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면서 우리 환경관리 감독권 이양뿐만 아니라 국가 산단의 그 광양만큼 환경 개선에 그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행이라기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생각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시민들이 이런 정보와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울분은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4월 25일 날 순천에서 광양만권 대기 오염 긴급 진단 환경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이 안에서 광양만권 대기 오염 발생 원인과 현황, 대기 오염 유발에 따른 질병 현황과 특성,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수 YMCA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광양만 녹색연합, 또 뭐 근로자 건강센터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은 이 차제의 광양만권 산단의 환경 오염 개선 촉구를 위한 어떤 시민들의 모임들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이후 광양만권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좀 뭔가 이렇게 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좀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어떤 시민 모임들을 좀 만들어서 좀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말씀을 계속 주신 것처럼 정말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끔 환경권을 지역에서 뭔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좀 받아내는 2차제에 그런 일을 시민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역 정치권에서는 각자, 뭐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또 각자, 저희 또 지역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공론화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모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 대기업에게는 지역이 산단 부지, 뭐 돈벌이의 대상일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지역은 뭐 삶의 터전이고 고향이고 앞으로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모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YMCA 토론, 여수 YMCA 이상훈 총장님, 순천 YMCA 김석 총장님,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수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이상훈 김석 총장님,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